한중일의 동맹 파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맹 파워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한국과의 생존과 경제, 군사,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 국제 정치에서는 혼자 강한 국가보다 연결된 강대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갖기에 동맹 파워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안보 측면에서 전쟁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동맹은 한 나라를 공격하면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는 구조를 조성하여 적의 군사적 침략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 때문에 작은 나라들도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생존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토는 집단방위 체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고 있듯이 동맹은 전쟁을 예방하는 힘입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과 공급망을 확대하는 수단입니다. 동맹국 간에는 각종 교역 장벽을 완화하고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는 반도체, AI,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나아가 동맹이 강화되면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공동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단일 국가가 독점하기 어려우므로 동맹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군사기술 협력이 대표적 사례이며 동맹이 기술 패권 경쟁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많을수록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의 표 대결에서도 동맹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동맹은 곧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파워이므로 강대국일수록 동맹을 중시합니다. 단독적 패권 행사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패권 행사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패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와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패권은 혼자 강하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맹 파워가 약하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며 안보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지지 세력이 부족한 나라는 외교력이 제한되고 공급망 충격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수출 시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맹 세력이 없으면 자국의 군사력만으로 외부의 침략에 대처해야 하므로 억지력이 약화되고 이는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도 동맹 파워를 키우려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편입되어 중국,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해왔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1대1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나 군사동맹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고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정된 동맹 구조를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전략적, 균형적 동맹 파워를 확보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군사 경제 경쟁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대 영향력 네트워크라는 대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영향력을 확대한 방식은 아주 상이합니다. 미국은 군사와 가치에 기반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국가로 유럽에서는 나토를 핵심 축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 방위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조약과 글로벌 군사기지망을 기반으로 형성된 압도적 억지력은 동맹국 간 높은 신뢰도의 원천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집단 방위 체계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 영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안보 협력을 통해 동맹을 확장해왔으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막대한 동맹 유지 비용 부담 문제와 유럽과 미국 간 정치적 갈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와 개발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파트너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군사동맹보다는 경제적 의존성 제고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전략이란 점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과 차이가 납니다. 중국 대외 전략의 핵심 축은 1대1로 상하이 협력기구,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협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은 무역, 차관,
인프라 투자를 연결하여 경제적 의존성을 확대하고 정치적 유연성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집단 방위 시스템이 결여되어 군사적 결속력이 부족하고 부채 외교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 등 신뢰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경제 상황에 따라 협력 관계가 쉽게 흔들리는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이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이 계약에 기반한 군사 동맹으로 압도적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반면 중국은 경제 교류에 기반한 이익관계로 리스크 관리를 개별 국가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이 함께 싸우는 네트워크라면 중국의 대외 관계는 함께 돈 버는 네트워크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는 미국의 동맹 관계와 중국의 네트워크 영향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노출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이 비판적 또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을 적극적으로 거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반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및 이란 공습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제 무기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중국의 1대1로에 호응했던 국가들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동맹 구조와 네트워크 파워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한중일 세 나라의 동맹 파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동맹 파워는 안보, 경제, 기술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비대칭 구조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호주와의 지역협력,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군사동맹에 다자간 협력이 가미됨으로써 중견 국가들 중에서 동맹 파워가 최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동맹 파워의 강점은 첫째, 미국의 해고산, 미군 주둔, 정보와 미사일 협력 등 미국과의 초강력, 안보동맹이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억지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분야 공급망 협력체제가 기술 및 산업동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이 핵심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로 부상한 것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허브에 위치해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진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해상 및 물류를 연결함으로써 동맹 네트워크의 연결 노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교적 유연성 역시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병행 유지함으로써 양쪽 네트워크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동맹 구조의 편중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안보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체 옵션이 부족한 점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약점입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셋째, 글로벌 동맹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광범위한 동맹망이 없고 중국처럼 광범위한 경제권도 부족합니다. 한국은 중간 규모의 네트워크 국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어 동맹 전략이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큽니다. 가장 불안한 요소는 현 정부의 친중, 친북 행적이 미국과의 안보동맹 축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안보 위기와 함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섯째, 내부 정치적 변수가 동맹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 기조가 변하고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최근 동맹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으나 최상위권의 안보동맹, 상위권의 경제 네트워크, 중간 수준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전체 동맹 파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강력한 핵심 동맹을 가진 대신에 네트워크 확장력은 제한된 고밀도 중견 동맹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도, 중동, 유럽으로 동맹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경제 네트워크를 확산하며 반도체, AI, 방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기술 동맹을 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동맹 파워는 전통적 의미의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 개발을 정치와 묶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네트워크 파워로 동맹은 약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광범위한 특징을 보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동맹은 거의 없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 파키스탄과 준동맹 수준의 관계, 북한과는 제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대1로와 상하이 협력체제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배경이며 동맹보다 영향력 네트워크가 훨씬 큰 국가입니다. 중국의 강점은 첫째 압도적 경제 네트워크의 확장력을 들 수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항만, 철도, 에너지를 장악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반구 장악력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와 중남미 등에 대해 정치적 조건이 없는 투자와 차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의 동맹 주도국들보다 접근성이 높은 파트너로 부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성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부채로 연결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 확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돈을 앞세운 지배 전략은 군사동맹보다 훨씬 빠르게 효력이 나타나고 손쉽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은 약점도 내포합니다. 첫째,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이 결여된 것은 치명적 약점으로 위기 시 함께 싸울 국가가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중국은 외교적 수사만 늘어놓았을 뿐 군사적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아무도 중국과 함께 싸우려 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낮은 신뢰도도 약점입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부채 외교 및 계약의 불투명성,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의 취약성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차관 공여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국의 정권 교체 시 우호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느슨하고 불안정한 연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동맹 파워라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중국에 대한 역포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중국이 네트워크를 확대할수록 쿼드와 오커스 등 미국 중심의 동맹망이 강화되어 중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중국의 지원이 질보다 양을 중시함으로써 협력 네트워크가 광범위하지만 결속력은 약합니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상대 국가에서 반중 정권이 등장하는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서 손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대외 관계를 전망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경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1대1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및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준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전통적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느슨한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것인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식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서방 동맹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참여국들이 기꺼이 중국과 연대할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고 주변국의 불신, 정치체제의 이질성 등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중국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미중 갈등과 경쟁 상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내부 경제 성장 둔화 등입니다. 종합하면 중국의 군사동맹은 아주 약하지만 경제 네트워크는 아주 강력하며 글로벌 영향력은 상위권, 전체 동맹 파워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함께 싸우는 군사동맹 부재라는 구조적 약점을 강력한 경제 네트워크로 보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동맹 파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동맹 파워는 한마디로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고품질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결속력과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고 핵심 동맹과 확장형 네트워크의 결합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미일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면서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나토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군사동맹과 경제 네트워크가 강력하며 글로벌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동맹 파워의 첫 번째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동맹 안정성입니다. 냉전 이후 강력한 정치적 합의와 미군의 장기 주둔 등
미일 동맹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국처럼 정파에 따라 반미 성향을 보이거나 미군 주둔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둘째, 높은 신뢰도와 외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권의 변화에도 동맹 외교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국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셋째, 기술 경제 동맹이 강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술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기반 동맹의 허브 국가입니다. 넷째, 일본은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입니다. 쿼드의 핵심 멤버이고 동남아,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점진적으로 군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와 집단 자위권 확대를 통해 군사적으로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맹 기여도를 높이려 합니다. 반면 약점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약점은 미국에 치우친 의존 구조입니다. 안보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미국의 각종 요구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둘째, 헌법 구조상의 군사 제약입니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공격적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군사동맹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셋째, 주변국과 갈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중국과의 역사 및 영토 분쟁, 한국과의 역사 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 등은 동맹 확장의 장애 요소입니다. 넷째, 인구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초고령 국가로 젊은 인구 비중이 낮으며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종합하면 일본은 강력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며 양질의 동맹 파워를 자랑합니다. 향후 일본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동맹을 강화하며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방위비를 늘리고 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맹 파워를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도 태평양 블록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쿼드 강화 및 동남아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리더 역할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군사적 긴장이 상승하고 경제적으로도 충격을 받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큰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미중 경쟁의 진행 상황, 일본의 군사 정상화 속도, 한일 관계 개선 여부 등에 좌우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일본의 동맹 파워는 군사동맹과 경제 네트워크가 최상위권이며 글로벌 신뢰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체 동맹 파워가 아주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규모보다 신뢰와 안정성으로 승부하는 고품질 동맹 강국으로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 위의 기술, 외교,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한 완성형 구조를 지닌 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동맹 파워를 비교해 보았는데 한국은 강한 동맹과 중간 수준의 확장성, 중국은 약한 동맹과 강한 네트워크, 일본은 강한 동맹과 안정적 확장성을 지닌 나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